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하지만 주가로는 상승을 특히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또 가져다 줬던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그룹주인데요. 잘 가다가 정부의 규제가 나오면서 살짝 삐끗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상장한 카카오페이인데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어요. 과연 카카오그룹주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용 과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저희가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흥행 공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 다 아는 이렇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국민주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청약을 받으면 100% 수익은 나고 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고 네. 이번에 정말 균등 배정으로 한 주, 두 주, 세 주 조금씩 다 나눠 가지게 됐는데 일단 오늘의 이 주가 흐름 봤을 때 과장님은 흥행했다라고 평가하시나요? 생각보다 부진했다라고 표현하시나요? 근데 사실 뭐 흥행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카카오가 지금 공모가 밴드 상단에 상장하긴 했지만 공모가 밴드 상단이 이제 9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오늘 뭐 소위 말해서 따상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18만 9천 원이면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성공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카카오페이의 이제 IPO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 정도 상장이 또 연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공모가도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공모가 밴드가 한 6만 3천 원에서 9만 6천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좀 낮춰가지고 이제 6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그 밴드로 이제 수정을 해서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보면 약 1,700대 1 정도,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한 29.6대 1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100% 균등 배정으로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예상외로 그러니까 낮은 경쟁률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균등 배정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래서 저도 주변의 지인들 보게 되면 다들 이제 증권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카카오페이 이제 IPO하는 그 증권사 계좌로 돈을 다 옮기는 뭐 그런 최근의 모습을 많이 저도 봤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이러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그러니까 기업 가치와는 별개로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최근에 예금을 해놓고서는 그냥 이 예금 가지고 금리도 얼마 안 나오는데 청약하는 것만이라도 했으면 돈 많이 벌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예상보다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보니까 기관 의무 보유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카카오뱅크보다 높던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55% 의무 확약 비율이 55% 정도 됐는데 의무 확약이 이제 1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즉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공모 물량 받은 물량을 이제 팔지 못하는, 즉 락이 걸리는 그런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밴드 상단, 즉 이제 9만 원 이상은 충분히 카카오페이의 가치를 좀 보면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차익 실현성 물량, 즉 이제 상장하게 되면 이제 공모가 보다 더 크게 이제 높게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공모주에 참여했었던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출회되기 마련인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0%로 좀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알리페이의 보유 주식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 물량이 한 6%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사실 이 세뇌 기주의 대응 전략을 세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운에 맡기고 시장 흐름의 예측? 이걸 뭐 정말 찍는다라고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영훈 과장님은 카카오페이를
계속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현재라도 매도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 그리고 정말 이 카카오페이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장되는 이러한 카카오페이 그 온라인 플랫폼의 가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정말 장기적으로 뭐 들고 가도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이미 2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의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지금 목표 주가 제시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목표 주가 산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업의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이익을 추정을 해서 이익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이 싸다, 뭐 비싸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어느 정도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는데 지금 뭐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사실상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 즉 이제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목표가 산정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만큼 현재의 실적 대비해서는 뭐 현재 카카오페이가 시가총액이 워낙에 좀 높다 보니까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즉 이제 모멘텀과 뭐 스토리,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 뭐 이러한 부분만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예, 당연히 공모주 청약에는 참여를 했겠습니다만 네. 이미 공모주 청약에 참여를 했으면 수익이 지금 100%, 즉 2배가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당연히 차익 실현이 좀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주변에 좀 많은 그런 분들도 공모주 그 청약을 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에 좀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가 시작할 때 따로, 그러니까 더블로 시작하는 순간 바로 쭉 밀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매도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1분 만에 치솟으면서 23만 원까지 갔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가격대는 아니고 19만 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정혜원 과장님이라면 이미 더블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떻겠느냐. 장기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언급해 주셨고 그럼 문제는 이 카카오페이로 자금이 쏠리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 카카오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카카오뱅크가 더 많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7%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그 사업 영역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 쪽에 더욱더 집중이 돼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사실상 기존의 은행과 거의 뭐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이 소위 말하는 가계대출의 그 예대 마진, 즉 은행들이 보통 하는 이러한 가계대출의 그 예대 마진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보다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좀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오늘의 주가도 그러한 부분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의 이제 규제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카카오페이가 물론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기존의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시장에서 좀 바라본 그러한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최근에 좀 시각이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시장에서 기존에는 더욱더 좀 높게 기업 가치를 바라봤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정부 규제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점진적으로 조금 축소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오늘 뭐 카카오페이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주가 흐름도 좀 슬로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사들이랑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 둘 간의 비교가 더 설왕설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룹의 라이벌로 시총 경쟁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또 앞서 개인적인 의견 주셨잖아요. 네. 정혜원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둘의 모멘텀을 비교해 보자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주가 흐름에서 보시다시피 카카오페이는 상승하고 카카오뱅크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장
시장의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보다는 그래도 페이 쪽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증권이라든지 뭐 보험 쪽으로 지금 라이선스를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향후 이제 구사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보다는 규제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좀 완화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기존의 은행과 얼마만큼 차별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정부의 대출 규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개인적으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전 또 의아한 게 정부에서 규제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나 핀테크 쪽, 금융 쪽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부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또 증권가에서도 그랬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정부 정책에, 정부에 반하는 정책에서 힘들 것이다 라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었는데 지금 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한 지 좀 오래됐나? 좀 또 잊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정부의 규제로 인한 카카오그룹주의 시선 변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에 주가가 엄청난 랠리, 즉 특히나 이제 작년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인 이런 플랫폼 가치의 프리미엄이 부여를 받으면서 주가가 뜨겁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규제 리스크가 부딪히면서 주가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사업을 좀 확장을 했었죠.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또 오늘 상장한 페이, 뭐 뱅크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의 확장성이 다소 이제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이 가장 주가에는 리스크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던 모멘텀이 지금 소멸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카카오 그룹주의 그런 센티멘트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를 좀 봤을 때 결국에 추가적으로 이런 카카오 그룹주,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장하는 그러한 모멘텀이 발현됐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그룹주 이야기를 봤고요. 오늘 카카오페이의 상장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하락 이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룹주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정윤 과장님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